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20번부터 21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실쪽이고요.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과학 지문을 공부할 텐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답률도 나쁘지 않았고요. 우리 친구들도 잘 풀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문제부터 읽고 지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이라고 했죠. 이것은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이 답지의 내용이 다 지문에 있고 지문에 있는 것과 맞는지 틀리는지를 대조만 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실력 문제라기보다는 시력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3점짜리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주파와 저주파. 그러면요, 우리는 기억해 둬야 될 게 뭐냐면 고주파와 저주파에 대해서 분명히 지문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지문은, 이 보기는요, 결국 화제를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보기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주파, 저주파 유의하면서 독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니은을 고려하여 기억의 결과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니은과 기억을 잘 읽어야 될 거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찾아보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윗글을 읽을 때 독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독서 전략. 자, 쭉 한번 보니까 3번에 주장,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거 3번과 5번은 논설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논설문. 그럼 이 글이 논설문이냐? 라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3번과 5번은 답이 되든지 아니면 답이 되지 않든지 하겠죠. 자, 과학지문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소리는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으로. 자, 그럼 요거는 뭐예요? 소리는 뭐뭐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소리의 정의, 소리의 개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달되는 파동을 음파라고 한다. 아, 이때 전달되는 파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음파라고 한다. 음파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직진성이 있고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아, 음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음파의 특징은 직진성이 있고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 가죠. 음파는, 자,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 고주파와 저주파는, 음파가 뭐로 나뉜다고요? 고주파와 저주파. 아, 고주파, 저주파. 1번, 2번. 자, 그러면 우리 21번 문제 풀기 위해서 고주파하고 저주파의 특징 잘 기억해 둬야 되는데 나오겠죠? 고주파는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직진성이 강하고 작은 물체에도 반사파가 잘 생기며 물에 흡수되는 양이 많아 수중에서의 도달거리가 짧다.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고주파의 특징이죠. 고주파의 특징. 반면 V 표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저주파는 기억을 묶으시고요. 직진성이 약하고 작은 물체에 반사파가 잘 생기지 않으며 물에 흡수되는 양이 적어 수중에서 도달거리가 길다. 이거는 저주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저주파하고 고주파의 특징과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고주파하고 저주파 반대예요. 자, 고주파는 직진성이 강하지만 저주파는 직진성이 약하다라는 것, 이거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단 갑니다. 음파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죠. 결과죠. 음파의 속도는 공기 중에 비해 물속에서 훨씬 빠르다. 물속에서 훨씬 빠르다라고 그랬어요. 또한 플러스 음파의 속도는 물의 온도나 압력에 따라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수온이나 수압이 높아질 경우 어떻게 된다? 속도가 빨라진다. 수온이나 수압이 높아지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수온이나 수압이 낮아지면 속도는 느려진다라고 그랬어요. 300m 이내의 수심에서는 음파는 초당 약 1500m의 속도로 나간다.
여기서 지금 음파의 속도에 대해서 지금 음파의 특징 뭐 여러 가지 있죠. 속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 들어옵니다. 한편 다른 소리 해보겠다 이 소리죠. 전환입니다. 음파는 이러한 속성을 바탕으로 해양 탐사, 지구 환경 조사, 군사적 용도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음파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물고기의 위치를 탐지하는 어군 탐지기,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실험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음파를 활용하는 예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다음 문장을 봤더니 다음 문단을 봤더니 다섯 번째 문단을 봤더니 어군 탐지기는 이렇게 시작하고요. 여섯 번째 문단에 보면 지구온난화 연구 나오죠. 그래서 어군 탐지기는 다섯 번째 문단으로 연결되고 지구온난화 연구는 여섯 번째 문단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문단의 마지막에 다음 문단하고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 즉 화제를 던져놓고 문단을 마무리 짓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어군 탐지기는 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는 원리를 이용한 기기이다. 고깃배에서 발신한 음파가 물고기에 부딪혀 반사되는 방향과 속도를 분석하여 물고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낸다. 예를 들어 어군 탐지기가 특정 방향으로 발신한 음파가 0.1초 만에 돌아왔다면 목표물은 발신 방향으로 75m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나왔죠. 일반적으로 가까운 거리에는 물고기를 찾을 때는 반사파가 잘 생기는 고주파, 가까운 거리. 이에 반해 V표시, 먼 거리에는 물고기, 가까운 거리는 고주파, 먼 거리는 도달거리가 긴 저주파 사용한다. 그러니까 어군 탐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음파를 활용하여 지구온난화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을 수도 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미국 서부 해안의 특정 지점에서 발신한 음파가 호주 해안의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결과적 연구팀은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지구온난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자,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요? 그거는 뭐예요, 결국?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도달하는 시간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에요? 그럼 22번 문제예요. 세 번째 문단 2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니은을 고려하여 지구온난화를 입증할 수 있는 결론은 뭐냐? 기억이다. 도달하는 시간이 어떻게 됐길래 수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추세를 보였겠군. 정답 5번이죠. 왜 그러냐?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죠. 이제 분석할 때 빨간색으로 이제 한번 해보죠. 문제 풀 때는 수온이나 수압이 높아질 경우 속도가 빨라지고 여기 나와 있죠. 수온이나 수압이 높아지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그랬어요. 속도가 빨라졌다.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졌기 때문에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22번에 5번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풀어냈고요. 20번 미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소리는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이다. 자,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보세요. 소리는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이다. 맞죠? 나왔죠? 2번 물의 밀도는 공기의 밀도보다 높다.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있어요. 음파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있네요. 3번 수중에서 음파는 물을 매개로 전달된다.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또한 음파의 속도는 물의 온도나 압력에 따라 변화한다 라 그랬죠. 물의 온도나 압력,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을 매개로 전달된다는 거 알 수 있고. 4번 어디 있습니까? 음파의 속도는 수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거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있죠. 수압이 높아질 경우 속도가 빨라지고 수압이 낮아지면 수온이나 수압이 낮아지면 속도는 늦어진다. 자,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인데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반사파의 양은 많아진다.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물속에 뭐합니까? 흡수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아진다가 아니라 적어진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걸 좀 더 설명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그 두 번째 문단의 고주파와 저주파를 설명하는 부분에 보면 흡수되는 물에 흡수되는 양이 많다. 그리고 물에 흡수되는 양이 적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말은요 결국 물에 어떻게 된다? 흡수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물에 흡수되는 양은 많아지는 게 그 반사파의 양이 많아진다 라는 말이 아니라 반사파의 양은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그 음파가 흡수되니까 적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3점짜리 저주파하고 고주파 1번 문제 답지 1번 답지부터 보도록 하죠. A나 B로 물고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음파가 반사되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건 맞는 소리죠. 반사돼서 돌아오니까요. 2번 A나 B 0.1초 만에 고깃배로 돌아왔다면 75m 거리. 수심 200m니까 300m 이내에 아까 세 번째 문단의 그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300m 이내 수심에는 음파가 초당력 1500m의 속도, 그러니까 맞죠. 2번. 3번 A는 B에 비해 작은 물체에도 반사파가 잘 발생하는 작은 물고기 찾을 때 A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고주파는 직진성이 강하고 작은 물체에도 반사파가 잘 생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있고요. 자, 4번 A는 직진성이 약하기 때문에 틀렸죠?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직진성이 강하다라 그랬어요. 직진성이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 정답은 4번. B가 먼 곳에 있는 물고기를 찾는데 이용된 것은 물에 흡수된 음파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이거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물에 흡수되는 양이 적다라고 나와 있지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25문제 해결했고요. 23번. 이거 글의 종류 뭐였어요? 그렇지, 설명문이었습니다. 윗글은 설명문이었어요. 결국 음파에 대한 설명문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3번하고 5번은 정답이 안 돼요. 핵심 제재의 발전 과정, 음파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죠. 음파에 대한 다양한 견해? 없지요. 4번이 정답이지요. 핵심 제재가 지닌 속성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며 읽는다. 왜요? 정보가 전달되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보의 전달을 우리는 정보를 잘 유의하면서 글을 읽으면 됩니다. 그런 독서 전략을 세우고 공부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20번부터 23번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문 분석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요. 어떻게 분석하는가를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따라서 분석할 수 있도록 연습을 꼭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틀렸다면 그 틀린 부분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의 실수가 있었는가, 사고의 오류를 찾아서 그것을 수정하는 꼭 시간을 갖고요. 그 여러분들이 맞았다 할지라도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 근거를 찾는 연습을 꼭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